마드리드의 열기를 뒤로 한 채 우리 가족의 다음 목적지는 바로 태양과 역사 그리고 전설이 살아 숨쉬는 도시 그라나다. 끝없이 이어진 붉은 성벽, 언덕 위를 지키는 알함브라 궁전, 그곳에서 바라보는 그라나다의 풍경. 이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또 하나의 세계였습니다. 낮에는 중세의 흔적을 따라 걷고 밤에는 네온 대신 별빛 아래를 거니는 도시. 스페인 남부의 뜨거운 감성과 아랍 문화의 신비로운 흔적이 공존하는 곳. 마드리드가 스페인의 심장이라면 그라나다는 스페인의 영혼. 과연 우리 가족은 이 도시에서 어떤 풍경을 만나고 어떤 맛에 반하고 또 어떤 추억을 남기게 될까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드디어 우리 가족이 알함브라에서 가장 먼저 들어선 곳은 이슬람 왕국 최후의 방패 알카사바 요새입니다. 입구를 지나 안으로 들어오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돌로만 이루어진 거대한 공간. 화려한 장식도 화려한 궁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왕이 사는 장소가 아니라 왕국을 지키는 전쟁의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닥에 보이는 네모난 흔적들. 자세히 보면 방처럼 구획이 나누어져 있죠? 바로 이곳이 병사들의 생활 공간입니다. 1000년 전 이곳에는 병사들의 숙소와 창고, 무기 보관소와 우물까지 존재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수많은 병사들이 이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알함브라를 지켜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선을 옆으로 돌려보면 거대한 성벽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저 높은 벽은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 실제로 당시 적군은 이 성벽을 넘기 위해 며칠씩 공성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제 성벽을 따라 토레 데라벨라 전망탑으로 천천히 걸어 올라갑니다. 붉은빛 알함브라 궁전이 한눈에 들어오고 앞쪽으로는 그라나다 시내와 하얀 집들이 펼쳐진 알바이신 지구가 보입니다. 그리고 멀리 눈 덮인 시에라 네바다 산맥까지. 이 풍경을 1000년 전 병사들도 똑같이 바라봤겠죠. 하지만 그들에게 풍경은 아름다운 전망이 아니라 적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전쟁 지도였을 겁니다. 이곳에 올라서면 왜 알카사바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장소였는지 단번에 이해가 됩니다. 가톨릭 군대가 그라나다를 포위했을 때도 병사들은 바로 이 탑 위에서 왕국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술탄 보아부딜은 항복을 선택합니다. 800년 동안 이어진 이슬람 왕국 시대가 이곳에서 막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알카사바는 슬픈 느낌만 들지는 않습니다. 무너진 벽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 성벽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 그리고 끝없이 펼쳐지는 그라나다의 풍경을 보고 있으면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아마 그래서 사람들은 알함브라를 살아있는 역사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가족은 왕국의 방패였던 알카사바를 지나 알함브라의 가장 아름다운 공간 나스르 궁전으로 향해 봅니다. 입구를 통과하는 순간 분위기가 차분해집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벽 하나, 천장 하나까지 엄청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난 공간은 고색창연한 메수아르 궁정. 이곳은 왕이 직접 백성의 이야기를 듣고 재판과 정치를 행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공간에는 왕자 특유의 위압감보다 질서와 균형이 먼저 느껴집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아라베스크 문양,
끊임없이 반복되는 기하학 패턴. 이슬람 예술은 인간이나 신의 모습을 직접 표현하지 않았기에 대신 수학과 기하학으로 완벽한 질서를 표현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벽을 보고 있는데 마치 우주를 바라보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깊숙한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빛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긴 복도를 지나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곳은 신비함의 상징 포마레스 궁전. 이곳은 나스르 왕조의 공식 왕궁이자 술탄이 외국 사신들을 맞이하던 공간입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는 순간 우리 가족 모두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별처럼 펼쳐진 천장 장식. 정말 놀라운 건 저 천장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이슬람 세계관 속 천국의 우주를 표현했다는 사실. 그리고 포마레스 궁전 중앙 연못. 물이 너무 잔잔해서 궁전 전체가 거울처럼 비쳐 보입니다. 술탄들은 왜 이런 공간을 만들었을까요?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아름다움은 신이 만든 질서 속에 있다 라고 믿었고 그 철학을 건축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나스르 궁전은 아주 조용하게 사람의 마음을 압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함브라 최고의 공간, 전설의 사자의 중정 안뜰. 가운데 분수를 받치고 떠있는 12마리의 사자 조각. 흥미로운 건 이슬람 문화에서는 동물 표현이 드문데도 이곳에는 사자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이 공간은 나스르 왕조의 특별한 권위와 상징성을 담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정말 압도적인 건 사자가 아니라 주변의 아름다움입니다. 수천 개의 기하학 문양이 벽과 천장 전체를 뒤덮고 있는데 놀랍게도 같은 패턴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인간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공간 중 하나라고. 그 말을 직접 와서 보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의 아름다움은 예쁜 건축물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빛과 그림자, 수학과 예술, 권력과 신앙, 침묵과 물소리,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마치 현실이 아닌 꿈속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0년 전 이곳을 만들었던 장인들은 자신들의 작품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가족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정교한 문양도 잔잔한 물소리도 아닌 압도적인 돌기둥과 거대한 원형 구조. 까를로스 5세 궁전. 처음 보는 순간 조금 낯설었습니다. 알함브라의 섬세하고 신비로운 분위기 한가운데 갑자기 거대한 유럽식 르네상스 건축물이 등장하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낯섦 속에 이 궁전의 운명과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1492년 스페인은 그라나다를 정복하며 800년 동안 이어진 이슬람 왕조 시대를 끝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유럽 최강의 황제로 불리던 까를로스 5세가 이곳에 도착합니다. 그는 알함브라를 본 순간 완전히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 위대한 장소에 새로운 스페인의 힘을 상징할 궁전을 세워야 한다. 그렇게 시작된 프로젝트가 바로 이 까를로스 5세 궁전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최고의 건축가들을 불러 당시 유럽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웅장한 궁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건물. 정사각형 외관 안에 완벽한 원형 중정을 담아낸 혁신적인 구조. 당시 사람들은 스페인 르네상스 건축의 기적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돌기둥들, 압도적인 대칭 구조, 그리고 하늘을 향해 열려있는 중앙 공간. 마치 로마 시대 원형 경기장과 르네상스 궁전이 합쳐진 그런 느낌. 그런데 이상하게도 웅장한데도 어딘가 쓸쓸합니다. 왜일까요?
카를로스 5세는 이곳을 통해 새로운 스페인의 시대를 보여주고 싶어 했지만 정작 그는 이 궁전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건설은 끊임없이 지연됐고 전쟁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 궁전은 오랫동안 미완성 상태로 방치됩니다. 사람들은 점점 이 건물을 보며 말했습니다. 위대하지만 외로운 궁전. 그래서인지 카를로스 5세 궁전은 마치 시대의 전환 속에서 홀로 서 있는 건축물처럼 느껴집니다. 알함브라에서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공간, 헤네랄리페 정원입니다. 조용히 흐르는 물소리, 햇빛 아래 반짝이는 분수, 그리고 바람을 따라 흔들리는 나무들. 마치 궁전이 아니라 한편의 꿈속 정원에 들어온 느낌. 사실 헤네랄리페는 왕들의 정치와 전쟁에서 벗어나 휴식을 위해 머물던 여름 별궁이었습니다. 이름 역시 천국의 정원 혹은 건축가의 낙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사막 문화에서 시작된 이슬람 사람들에게 물은 생명과 천국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네랄리페에는 어디를 가든 물이 흐릅니다. 좁은 수로를 따라 흐르는 물, 조용히 떨어지는 분수. 그리고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긴 정원길, 양옆으로 뻗은 분수와 초록빛 식물들이 이어지며 마치 자연이 만든 궁전 복도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이곳의 가장 큰 매력은 향기입니다. 오렌지 나무향, 꽃향기, 촉촉한 물냄새가 함께 섞이며 눈뿐 아니라 감각 전체로 공간을 느끼게 만듭니다. 아마 옛 술탄들도 바로 이 길을 걸으며 잠시 전쟁과 정치의 긴장을 잊고 싶었겠죠. 그리고 전망이 열리는 순간 헤네랄리페 언덕 너머로 알함브라 궁전 전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붉은 성벽, 멀리 보이는 그라나다 시내, 정말 그림 같은 풍경입니다. 흥미로운 건 술탄들은 일부러 이곳을 알함브라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왕이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내려다보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도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 풍경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수백 년이 지나도 알함브라를 잊지 못할까? 건물이 아름다워서만은 아닐 겁니다. 이곳에는 전쟁과 권력의 역사도 있지만 동시에 인간이 꿈꿨던 가장 평화로운 이상향이 담겨있기 때문이겠죠. 헤네랄리페는 왕들의 휴양지가 아니라 천국을 현실에 만들고 싶었던 사람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족은 그 꿈속을 천천히 걸어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향한 곳은 언덕 위 하얀 미로마을 알바이신 지구. 마치 현대 스페인이 아니라 중세시대 아랍 도시 안으로 들어온 느낌입니다. 사실 알바이신은 1000년 전 이슬람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던 주거지역이었습니다. 알함브라가 왕과 귀족의 공간이었다면 이곳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남은 동네였죠. 그래서인지 알바이신 골목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올라가는 길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오르막길. 대체 언제 도착하는 거야? 아이들도 지치고 우리도 숨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알바이신은 알함브라를 가장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동네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예, 저는 니콜라스 전망대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저 뒤편에 보면 알함브라 궁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것이 보이는데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왜 사람들이 이곳을 그라나다 최고의 전망이라고 말하는지 단번에 이해가 됐습니다. 눈앞에는 붉게 물든 알함브라 궁전이 펼쳐지고 그리고 아래로는 그라나다 도시 전체가 황금빛 햇살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풍경.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도 이 전망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몰이다. 직접 와보니 그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언덕을 올라온 이유는 좋은 뷰를 보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좁은 골목을 지나고 숨이 찰 만큼 걸어오고 그 끝에서 마주한 풍경이었기에 더 특별하게 느껴졌던 거겠죠. 어쩌면 여행도 그런 것 같습니다. 힘들게 걸어온 시간까지 포함해서 마침내 완성되는 기억. 우리 가족이 도착한 곳은 그라나다 여행의 중심지 누에바 광장입니다. 이름은 새로운 광장이라는 뜻이지만 사실 16세기에 만들어진 그라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광장 중 하나입니다. 조금 아이러니하죠? 원래 이곳은 다로강이 흐르던 공간 위를 덮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광장 아래로도 여전히 강물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 먼저 시선을 왼쪽으로 돌려보면 웅장한 르네상스 건물이 보입니다. 바로 옛 왕립재판소 건물. 기독교 왕국이 그라나다를 정복한 이후 새로운 통치 질서를 보여주기 위해 세운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이슬람 도시였던 그라나다가 점차 스페인 왕국의 도시로 바뀌어가던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건물이죠. 붉은 성벽의 알카사바에서 왕국의 마지막 숨결을 느끼고 나스르 궁전에서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섬세한 아름다움을 만났습니다. 헤네랄리페 정원에서는 왕들이 꿈꾸던 천국 같은 휴식을 걸었고 알바이신의 좁은 골목에서는 천년 전 그라나다 사람들의 삶을 상상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라나다는 이슬람과 기독교, 전쟁과 예술, 권력과 낭만이 한 도시 안에서 함께 살아 숨쉬는 곳. 아마 오랜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오늘의 풍경을 잊지 못하겠죠. 이제 우리 가족은 다음 이야기를 향해 떠납니다. 플라멩코의 열정, 거대한 대성당, 그리고 안달루시아의 뜨거운 태양이 기다리는 도시 세비야. 과연 세비야에서는 또 어떤 풍경과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여행에서 다시 만나요.